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명열입니다. SPS를 전번 시간에 했는데 역시 강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저의 그 염려는 이제 시공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길어도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기초공사 첫 번째 수업인데, 기초공사도 역시 시험에 기출되었던 잘 출제되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제 어떤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교과서적인 내용을 빠른 시간에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특징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내용만 알면은 제목의 내용만 알면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또 이 교재에 있는 답안을 작성할 때에도 누구나 똑같은 답안 작성하면은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중간에 적절하게 잘 삽입하느냐, 그런 훈련과, 그리고 아이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래에 보조 항목에 대한 기술도 또 훈련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강의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서 틈틈이 하다 보면은 강의가 끝날 시점 되면은 이제 답안 작성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토공사 6번째 기출문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겁니다. 요 두 가지 질문인데, 시공상 고려사항과 지지력 판단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질의가 있을 때에는 개요를 기재하고 바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체크 사항이라든지 시공 경험이라든지 중점 관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하고, 이 문제 요약에는 항상 결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여러분이 기재를 시험장에서는 해야 됩니다. 석줄이든 넉줄이든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은 아무래도 순서에 관련되는 거는 칠판 강의를 해야 이해가, 그림 그리기도 쉽고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만든 말뚝이죠. 예,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파일을 박는 시공만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요 기성 파일 분류 시험 가운데 기성 파일의 분류를 기록하고 시공상 유의사항을 기록하시오 하면은, 이런 거는 장단점과 달리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리할 때도 개요에 잠깐 넣어 두었는 사항입니다. 타격 공백은 일단 두들겨서 말 그대로 타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타격하면은 당연히 소음 진동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는 공법인데, 그냥 공법 분류에만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타격을 무엇으로 하느냐, 드롭, 그러니까 망치 같은 그런 걸로 하느냐, 안 그러면 스팀을 하느냐, 안 그러면 디젤로 하느냐,
유압으로 하느냐, 힘이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두들겨서 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설 공법은 간혹 그 용어 설명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소음이 조금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 압입 유압 한마와 같이 유압으로 사용하지만은 두들겨 패는 방법이 아니고 밀어넣는, 압으로 밀어넣는 방법이고, 땅이 단단할 때 물로 이렇게 분사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뭐 주변의 흙을 연약하게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죠. 프리볼링은 미리 구멍을 기계로 뚫어 놓은 다음에 파일을 매설하는 겁니다. 중공 굴착은 큰 케이싱을 먼저 박아서 그 케이싱 안에 흙을 장비로 내면서 밀어는 아래로 내리는 매설 공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프리볼링의 변형인 SIP나 SDA로 합니다. 그래서 SIP와 SDA는 공벽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케이싱을 하나 더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SDA 공법은 회사마다 다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용어가 또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결국 요 사이는 SIP에서 SDA로 주로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공상 유의사항에 대한 순서는 그림으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칠판 강의를 하고, 지지력 판단 방법도 칠판 강의를 해야 이해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경우는 이제 이 시항타가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공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항타를 시험적으로 말뚝을 받는데, 요 절차와 동일하게 똑같은 절차로 시항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항타는 이런 건물이 있을 경우에 엄청난 양의 파일을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만 박아보는 이유는 설계상의 지질 주상도에서 이렇게 가정을, 여기는 5m 파일을 하면 된다, 여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갔으니까 한 5m 정도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반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한 8m 정도의 파일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항타를 보는데, 그 목적은 이 설계상과 동일한 파일을 제작해서 현장에 갖고 와서 작업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순서도, 시항타의 순서도 본항타와 동일한 방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품질 시험인데, 동제화 시험, 리바운드 체크, 정제화 시험, 사실 시항타에는 정제화 시험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항타에는 반드시 정제화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실전 연습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훈련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잠깐 장단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기성말뚝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PHC 파일이니까 재료, 사람, 그리고 시공할 때 안경을
사용하자.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자재가 있어야 되고, 거기 사람이 시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할 때는 안경을 끼면은 된다. 요거는 만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렇게 외우기 쉽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참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재는 공장에서 만드니까 양호하겠죠. 그 대신에 이게 뭐 공장에서 이동해야 되고 또 현장에 저장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은 있겠죠. 사람이 안 하고 다 기계 장비를 하니까 인력 절감이 있겠죠. 인력이 당연히 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공성은 어떻습니까? 시공성이 양호하겠죠. 시공성이 양호합니다. 결국 공사할 때의 마지막에는 두들겨야 되고 또 이렇게 파야함으로 해서 이 소음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음 민원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공은 공법이죠. 공법은 기계 장비로 하니까 효율이 작업 좋죠. 예, 작업 효율이 좋은데 이게 장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전도 넘어질 위험이 있다. 전도 위험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마지막에는 두들겨야 되죠. 이 기계에 두들겨야 하기 때문에 이 두부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부 파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성, 공법 그리고 안정성은 당연히 이 기계 장비가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지만은 전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단점도 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이것도 뭐 말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절감되죠.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 해도 되고 제자리 말뚝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암기하면은 오래 가지 않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각각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이라고 해도 되고 뭐 비경제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달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외우면은 시공에는 이제 재료가 있고 사람이 있고 시공할 때 안경하자. 요걸로 해서 특징과 단점을 장단점을 기록하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이제 장수 배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 개념으로 PHC 말뚝, 다시 말해서 기성 말뚝은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모든 말뚝이 PHC 말뚝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뭐 콘크리트 RC 말뚝이겠죠. 그런데 PSC에서 요 S 이 긴장제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철선으로 긴장을 당겼다가 놓으면은 인장력이 증가하죠. 거기에다가 요게 전기 양생을 한 것이 바로 PHC입니다. 그래서 PHC 파일을 모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현장에서 말뚝박기는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파내려가는 장비와 여기에 한마를 다루는 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HC 파일을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한다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 재료를 먼저 와도 되고 장비가 먼저 와도 됩니다. 일단은 이제 재료가 PHC 재료가 먼저
한다고 보면 이제 재료를 이제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온다면은 장비를 통해서 이제 시공을 하겠죠. 이 굴착기를 하는데 이 구멍을 파서 그 다음에 말뚝을 여기에 그냥 잡아 넣는 거죠. 굴착을 하고 나면은 말뚝 받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뚝이 수직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새에는 그 기계 장비 기사가 또 뭐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또 수직도로 그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일이 생산될 때는 우리나라에는 15m, 그 운반이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15m까지만 생산합니다. 그러면은 15m를 넘으면은 이염을 해야죠. 그 파일을 이염을 할 때는 장충당에서 하면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 비싸다. 그러니 장부식, 충전식, 볼트식, 용접식. 근데 장부식은 그냥 말뚝 두 개를 끼워서 이렇게 돌리면 꽉 끼이는 그런 장식, 단순한 방법이고, 충전식은 위에 말뚝과 아래 말뚝 사이에 이 밀실한 그 접착력이 좋은 콘크리트로 채우는 거 말하고, 볼트는 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에 그 철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볼트로 장치하는 거고, 용접용은 이 두 가지의 그 전체를 이렇게 그 철판에 용접하는 겁니다. 요새는 다 이제 용접식으로 하죠. 다 이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용접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두부 정리가 있습니다. 두부 정리. 왜냐하면은 두부가 이 파일을 박다 보면은 안반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이러면은 기초를 고려해서 이렇게 잘라내죠. 두부를 정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한 30cm를 기준으로 해서 요 파일 자체를 절단하더라도 30cm를 기준으로 파손해서 요 철선을 남겨놓는데, 요 사이는 바로 잘라서 시공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SIP 요 다음 단계에도 요걸 다시 상세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첫째는 이제 요 순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쉽죠. 뭐 재료 들어오고, 그리고 장비 들어오고, 그럼 장비가 뭐합니까? 굴착하죠. 굴착하면 말뚝을 받고, 말뚝 받으면 이 말뚝의 수직도를 확인해야 되고, 말뚝이 길 경우에는 이음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두부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하고, 반드시 한 문제로 출제되면 지지력 판단을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지력 판단을 별도로 했으니까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한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는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기를 쳐야 되죠. 사기를 치고, 왜냐하면 항목을 늘려야 되니까. 뭐 사전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도를 보고 진입로도 보고 주변 여건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본 계획 수립은 뭐 공장 선정을 뭐 잘하고, 안 그러면은 또 그 현장 운영 계획을 잘 세우자, 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만 적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시향타가 있습니다. 시향타는 뭐냐 하면은 시험적으로 황타를 해보는 거죠. 시험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설계상으로 이래 돼 있어서 뭐 여기는 8m 짜리 가고 여기는 뭐
6m짜리 가고 여기는 4m짜리만 박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길이가 맞는지 또 장비 용량이 그렇게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적으로 항타를 해보는 거.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순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 요거 하나로 다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지지력 판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정력학적인 방법과 두 번째, 여기는 정적인 거고, 이제 동적인 거, 동력학적. 세 번째는 리바운드 체크. 네 번째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동이 여기 옵니다. 동제하, 동적인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요 정적인 거, 정제하. 자, 이 정력학적은 설계 시에 뭐 철거가 안 됐다든지 뭐 이렇게 시험할 그 여건이 안 될 때는 그 시공시에 하면 되겠죠. 시공시에 이렇게 하기 위한 뭐 방법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이제 그 흙의 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정도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요거 세 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하되 테르작이나 메이호프 공식을 뭐 정확하게 이 공식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성이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동력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샌들 공식이나 그 엔지니어링 유서 같은 그 이런 공법도 이 그냥 시범적으로 하나의 그 햄마를 W로 하고 요 높이를 H라 하고 그럼 WH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내려가겠죠. 이만큼 내려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적게 내려가겠죠. 적게 내려가는 요 평균치 내려가는 치마량으로 WH에다가 이게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누는 그 비율이 얼마로 하느냐. 엔지니어링 유서는 WH에다가 나누기를 그 S 플러스 2.5 뭐 이렇게 하는 이 공식으로 추정할 따름이지 이 정확성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샌들 공식이나 뭐 엔지니어링 유서 뭐 이런 거는 뭐 기사 시험에는 나오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뭐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기계에 의해서 요사이는 이제 이게 두들기면은 여기에 고정해서 요 펜을 딱 꽂아 놓으면은 여기 한마를 칠 때마다 여기 움직이겠죠. 이래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리바운드 체크량이고 요게 치마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이제 5번 내지 8번 10번 5번 내지 10번 했는 그 평균치가 5mm 이하 같으면은 그 집안에 완전히 도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자 시험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에 변경률과 가속도계를 이렇게 걸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 충격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그 속도량이 있겠죠. 변형되는 율이 있겠죠. 그걸 분석해서 안정성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제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80 내지 16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3번을 하고 요 80 이하는 2번을 하고 160 넘으면은 4번을 하니까 그렇게 시험을 이제 많이 하지 않고도 요게 정제화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동제화 시험을 많이 하죠. 그러나 반드시 정제화 시험은 그 동당 하나성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제화 시험은 말 그대로 정적이죠. 예. 정적인 것은 이 말뚝에 있으면 말뚝에 어떤 하중을 설계 하중에 200배니까 2배 내지 한 3배 정도를 올려서 이게 내려가는 걸 단계적, 이걸 한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뭐 250%씩 이래 올려서 그 단계적으로 25% 올려서 이렇게 해가면서 얼마나 안전한가, 이 끝에 지지력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판단하는데, 요새는 이게 시간적으로도 많이 가고 절차상으로 복잡하니까 이 인근에 말뚝을 이용하거나 안 그러면 없으면 말뚝을 박아서라도 이 말뚝에 고정을 시키고 여기에 유압잭을 답니다. 그럼 유압잭에서 유압에 힘을 주면 이렇게 막 밀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하중이 내려오는 힘과 같은 역할을 이 유압잭이 이렇게 그 힘을 계속 주는 거죠. 단계별로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줘서 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제화 시험은 동당 하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정, 동, 그리고 리바운드 체크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 동 먼저, 그 다음에 정, 제하. 요렇게 암기를 하되, 여기는 간단하게, 여기는 좀 세밀하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물론 뭐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교재 없지는 않겠죠.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을 거는 뭐 적을 게 없으면 항상 뭐 재료적인 거, 사람적인 거, 기술적인 거, 공법적인 거, 뭐 이런 거 2개씩만 적어도 10몇 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훈련하면은 요 내용만 알면은 적을 거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